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되돌아보면 몸은 이미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신호들이 너무 흔하고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피곤함, 졸림, 갈증, 이런 증상들은 일상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나이 탓, 스트레스 탓으로 넘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가 생기기 전 몸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놓치는 신호들은 무엇인지요, 또 지금부터 무엇을 바꾸면 좋은지까지 조금 길지만 차분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이미 당뇨 진단을 받은 분뿐 아니라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은근히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공복혈당, 식후혈당 같은 수치로 상태를 설명합니다. 물론 숫자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뇨는 한 번의 숫자로 결정되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혈당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정상 범위였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조금씩 기준선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아직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몸은 이미 변화를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흔히 당뇨 전 단계라고 부르는데 이 말이 주는 오해 중 하나는 곧 당뇨가 된다는 불안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이 시기는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하면 충분히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불안해해야 할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개입 효과가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이유 없이 계속되는 피로감입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몸이 움직였는데 요즘은 일어나자마자 이미 지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주말에는 회복만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늘어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체력 저하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불안정해지면 몸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쉬어도 늘 부족한 느낌이 계속 남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식사 후 유독 심해지는 졸림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눈이 감기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점심 식사 후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소화가 잘 돼서라고 넘기기보다는 혈당 변화를 한 번쯤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몸은 잠시 에너지가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바로 반동이 오면서 극심한 나른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갈증입니다. 물을 자주 찾게 되고 평소보다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됩니다. 특히 밤중에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깨는 횟수가 늘었다면 그 변화는 그냥 나이 탓으로만 돌리기 어렵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수분을 사용해 밖으로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갈증과 소변 증가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처 회복 속도의 변화입니다. 작은 상처나 긁힌 자국이 예전보다 오래가고 괜히 신경 쓰이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이런 변화는 혈액순환이나 면역 반응과도 관련이 있고 혈당이 안정적이지 않을 때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이나 손처럼 자주 사용하는 부위에서 이런 변화가 느껴진다면 몸 상태를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단 음식에 대한 욕구입니다. 피곤할수록 달콤한 음식이 떠오르고 잠깐 기분을 올려주는 느낌 때문에 더 자주 찾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선택이 혈당을 다시 급하게 올리고 그 결과 다시 피곤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몸은 점점 단맛에 더 민감해지고 습관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바꾸면 좋을까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은 식사 내용이 아니라 식사 순서입니다. 채소에서 단백질에서 탄수화물, 이 순서만으로도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끼니를 완벽하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 끼 혹은 외식할 때만이라도 의식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운동 역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20에서 30분 정도 규칙적으로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걷기, 저녁 식사 후 가볍게 산책하기, 이 정도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반응합니다. 운동의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당뇨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보다는 관리의 대상입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당뇨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의 선택과 앞으로의 방향에 더 가까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은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신호들이 너무 익숙하고 일상적이어서 우리는 쉽게 지나쳐왔을 뿐입니다. 피곤함, 졸림, 갈증 같은 변화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반복되고 쌓일수록 몸은 점점 더 분명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를 계속 무시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늦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받아들일 것인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모든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내 몸 상태를 한 번 더 돌아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첫걸음은 시작된 셈입니다. 식사 순서를 조금만 의식해보는 것, 하루에 몇 분이라도 몸을 움직여보는 것, 피곤함을 그냥 넘기지 않고 내 몸의 상태를 한 번 더 살펴보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은 지금 당장 눈에 띄는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지금의 생활을 잠시 멈춰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는 작은 선택 하나를 스스로에게 허락해 보셨으면 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앞으로의 시간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당뇨 관리는 그렇게 시작됩니다.